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결측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결측치라고 하고요. 이 결측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가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게 데이터가 온전히 다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는데 괜찮은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봤더니 이상한 데이터가 사이에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요. 우리가 뭐 연산을 한다던가 뭐 어떤 우리가 작업을 해서 가공을 했는데 그때 그 데이터들이 어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예. 어떤 비어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그런 값들을 우리는 결측치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결측치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좀 낭패를 보겠죠. 그쵸? 그래서 결측치를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쵸? 꼭 결측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제거하거나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결측치를 확인하고 제거하고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 nump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파이썬에 nump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얘는 뭐에 대한 라이브러리냐면 수학에 대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학 함수를 갖고 있는데 유용한 수학 함수, 통계 함수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갖고 있는 numpy를 기반으로 우리가 판다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numpy에서 우리가 numpy에 뭐가 있냐면 난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 데이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죠? 뭐를 줄였냐? 나러 넘버를 줄였어요. 숫자가 아니다. 예. 그래서 난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판다스에서 난이라는 데이터가 찍혀 있으면은 이것은 데이터가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시겠나요? 예. 자, 일단 이렇게 아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자, 보시면 일단 판다스와 numpy를 불러야겠죠? 예, 불러오는데 우리는 판다스는 pd, numpy는 mp로 별칭을 주어질 거예요. 항상 그랬듯이.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컬럼을 S1, S2, S3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을 만들고요. 그리고 값은 2개, 3개, 4개, 5개의 값이 들어갈 거예요. 5개의 값이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1, 2, 3, 4, 5가 들어가도록 하죠. 전부 다 1, 2, 3, 4, 5가 들어갈 거예요. 1, 2, 3, 4, 5가 들어가는데 요 사이에 난 값을 집어넣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1번 자리에 여기에 숫자를 넣지 않고 그러니까 mp.nan이라는 데이터를 넣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이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3, 4번에다가 넣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었죠? 잠시만요. 네, 3, 4번에다 넣었네요. 자, 그러니까 3, 4번에 3, 4를 지우고 S2에 여기에 mp.nan과 여기도 mp.nan을 넣어 볼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하나의 컬럼은 시리즈죠. 그래서 S1이라는 시리즈 보시면은 보이죠? 보면은 이게 1인데 1이 비어 있고 2, 3, 4, 5 넣었고요. 자, S2도 1, 2, 3, 4 비었고 5 넣었어요. 그 다음에 S3는 1, 2, 3, 4, 5 완벽하게 들어갔죠. 그쵸? 이제 이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줬어요. 자, 실행을 하면 자,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제대로 나왔죠? 자, S1은 첫 번째가 난이고 2, 3, 4, 5 나왔고요. S2는 1, 2 나왔고 3, 4가 난,
그쵸? 비어있는 데이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 나왔고 1, 2, 3, 4, 5가 나왔죠. 그쵸? 즉 여기 그 다음에 이 값이 뭐죠? 그렇죠. 결측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보면 이렇게 난 값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나중에 가져오겠죠. 그쵸? 뭐 10년치 주가라든가 예를 들면 뭐 10년치, 20년치의 주가를 가져오면은 10년치, 20년치의 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걸 일일이 다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그거 확인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게 행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다 보여주지만 행이 몇 천 줄, 몇만 줄이 되면은 그때는 이걸 다 보여주지 못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본다고 한들 놓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은 난이라고 이렇게 보이지만 결측치가 바로 보이지만 바로 안 보인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 결측치를 확인하는 것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단 S1 칼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S1 칼럼.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인덱싱 시간에 배웠죠? 시리즈가 나오죠? S1을 그대로 뽑아왔어요. 그쵸? 자, 여기에 함수를 하나 배워볼 거예요. 먼저. 자, 확인하는 함수. is na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무슨 함수가 있어요? is na라는 함수가 있어요. is na라는 함수를 배워볼 거예요. 이 함수는 뭐를 반환하냐면 true와 false를 반환해요. 불린 값을 반환합니다. 예. 그러니까 na가 있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a가 있으면 즉 난 값이 있으면 true고 난 값이 없으면 false라는 뜻이죠. 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df에 S1을 하고요. 자, 어떤 함수라 그랬죠? is na라고 했죠? 네. 이걸 실행을 하면은 자, 예측 한번 해볼까요? 0번 인덱스에는 난이니까 뭐가 찍히겠어요? true가 찍히겠죠? 1번 인덱스에는 2니까 그쵸? na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찍히고 2번 false, 3번 false, 4번도 false가 찍힐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첫 번째만 true가 찍히고 나머지는 false가 찍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쵸? 시리즈에서도 되고요. 자, 인덱싱을 하지 않고 바로 데이터 프레임에다 붙여서 is na 함수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럼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가 나오겠죠? 여기 안에 데이터들이 그렇죠? 불린 값으로 나오겠죠? 즉 true와 false들로 채워질 거예요. nan 난 값에는 결측치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true가 나오고 정상적인 데이터들에는 false 값이 나오겠죠. 확인해 볼까요? 예,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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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측치 값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결측치 값을 확인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데이터가 많으니까 우리가 주로 몇만 줄, 몇천 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차피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찍어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is na를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여기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즉 합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합계를 나타내 주면 일단 칼럼이 디폴트예요. S1에서 뭐가 있다? na가 있냐? 그죠? 이건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죠. 그러니까 1, 0, 0, 0, 0. 얘는 0, 0, 1, 1이죠. 그러니까 S2는 2가 찍힐 거예요. 1, 1이니까요. S3는 다 0이니까 0이 찍히고요. 확인해 볼게요. 예. 즉 S1은 1이고 S2는 2고 S3는 0이다. 즉 결측치가 S1에는 1개 있고 S2에는 2개 있고 S3는 결측치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다음에
배워볼 함수는 is null이라는 함수예요. 예, is null이라는 함수예요. 근데 이 is null이라는 함수는 is na와 똑같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똑같은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null이냐? 그쵸?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그쵸? 이건 na냐? 왜 굳이 이게 na고 null인데 똑같은 함수냐? 이게 파이썬에서는 na와 null을 구분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에서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이걸로도 퀀트를 많이 하죠. 그쵸? 통계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이제 numPy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R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R에서는 NA와 null을 구분을 하거든요. 예.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is null은 똑같은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df에 is null 하고 한번 해보면, 그렇죠. is na를 했을 때 그때의 결과와 자, 어떤가요? 똑같죠? 그쵸? 그렇다면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죠. sum을 해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칙치를 확인하는 법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은 어떤 함수가 있냐? 자, is 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is in에는 반드시 인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예. is in은 뭐냐면 이 안에 이 인자 이게 있냐라는 뜻이에요. 이게 있냐. 네. 근데 여기 인자로 들어갈 때는 순환 이터레이터 가능한, 즉 우리가 리스트 형태라든가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는 보통 구체적으로 이제 결측치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 리스트 형태에서 리스트 안에다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리스트 안에 mp.nan 값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숫자 3 나누기 0 같은 경우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쵸?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0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물론 되진 않지만, 그렇죠. 무한대가 되죠. 인피니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측치 값으로 mp.numpy에도 인피니트 무한대를 표현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게 inf라는 이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음의 무한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mp.infinite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결측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df를 다시 한번 찍어 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df에 is in 있냐? 자,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괄호, 즉 리스트 형태로 넘겨주기로 했죠? 뭐를 확인할 거예요? mp.nan 그리고 또 뭐 해볼까요? mp. 물론 여기는 없지만 infinite 무한대,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mp.inf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역시 동일하게 true, false, false, false 이렇게 나오죠. 그쵸? 지금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내진 않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어도, 요만큼이 없어도 지금은 현재 동일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결측치를 확인하고 있어요. 자, 썸을 하면 역시 아까 뭐 is null이라든가 is na를 했을 때와 동일하게 나오겠죠. 자, 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결측치를 뭐 했죠? 확인을 했죠, 지금. 자, 이제 결측치를 확인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is na가 있었고, is null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is in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는 결측치를 변경하거나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제거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drop na라는 함수가 있어요. drop na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 우리가 난 값, 결측치 na 값을 지워주는 그런 함수가 돼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보고, 자, 우리 결측치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나는 이 결측치를 날려버리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날려버리면 여기 있는 한 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즉 로우, 행이 없어지는 겁니다. 즉 드롭 na를 하게 되면 이 줄, 첫 번째 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없어지고, 그 다음 네 번째 줄 없어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df.drop na. 그쵸? 한 줄, 두 줄, 세 줄 없어져서 여기 온전한 이 줄과 이 줄이 나왔죠. 자, 됐나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줄 이렇게 줄로 없애는 게 아니고, 즉 행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열로 없애고 싶어. 그러면 S1줄과 S2줄이 없어지겠죠?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인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떤 인자를 넣어주냐면 엑시스는 자, 숫자 1을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컬럼이라고 우리가 직접 써주셔도 됩니다. 컬럼스라고 하면 어때요? 이젠 열로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는 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로우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드롭 NA로 우리가 결측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거를 할 수 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제거를 했으니까 뭐도 해야 되죠? 변경도 한번 해볼까요? 자, 변경을 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 있는 난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대체하는 함수로는 어떤 함수가 있냐? fill na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fill na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fill na라는 함수에도 인자를 받게 돼요. 자, 어떤 인자를 받게 되는데 이 인자, 받는 인자로 그 값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함수입니다. fill na. 자,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보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 fill na를 하면 na 값은 여기 있는 인자로 바꿀 거다. 뭘로 할까요? 9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상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9, 2, 3, 4, 5, 1, 2, 9, 9, 5,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9, 2, 3, 4, 5, 1, 2, 9, 9, 5, 1, 2, 3, 4, 5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되셨죠? 자, 근데 이 특정한 값으로 바꿀 게 아니고 자, 데이터 프레임 보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앞에 있는 값 있죠? 앞에 있는 값으로 이거를 대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값을 대체해서 또는 뒤에 있는 값을 앞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있는 값을 뒤로, 즉 이 값은 앞에 있는 값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이나요? 예, 이 값은 앞에 있는 값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NA 난 값이 되는데 자, 이 값은 뭘로 대체될까요? 예, 이 앞에 있는 2가 있죠. 2. 그러면 여기도 2고 이제 얘도 2로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여기 2 받아왔으니까 2로 될까요? 아니면 여기가 난이니까 난 값이 될까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df에 fill na를 하고 뭐로 주냐? 인자로 method라는 인자를 줘볼게요. method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pad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는 front fill이라고 자, 넣어볼까요? 예, 넣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넣어봤더니 얘 값은 앞에 있는 수가 없었으니까 받아올 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난인데 아까 여기가 비어 있었어요. 그쵸? 난 값이었죠? 앞에 있는 2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얘도 난이 없죠? 비어 있었는데 앞에 비어 있으니까 난이 찍히나 했더니 앞에 있는 거 받아온 걸 또 그대로 찍어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메소드로 패드를 인자로 주면은 그러면은 앞에 있는 값을 메꿔주게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fill NA에서 자, 메소드로 무엇을 넘겨줄까요? 자, 뭐라고 하냐면은 bfill이라고 하죠. backfill 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값이 앞으로 올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아까 여기가 난이었는데, 그쵸? 난이었는데, 여기 2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됐어요. 뒤에 있는 값이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난이었잖아요. 여기도 난이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5가 앞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5도 앞으로 오게 되죠. 그쵸? 예, 그래서 5로 채워지게 됐어요. 예.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죠? 결측치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결측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변경하는 것까지 한번 배워봤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